두 번째는 가구 공정에서 쓰이는 꼼수인데요. 대뜸 분전함 앞에 맞춤 가구를 짜놓자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거면 나중에 이케아나 다이소에서 기성 가구 사서 가리는 거랑 비용 빼고 뭐가 다른가요? 30평대로 넓혀서 이사 가시는 분들, 돈만 쓰면 집이 알아서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죠? 죄송하지만 20평대 살던 방식 그대로 인테리어를 짜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구축 30평대를 완벽하게 바꿔낸 핵심 설계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구축 30평대 주방은 체급만 아주 살짝 커졌지 구조는 20평대 일자 주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뚱랭 하나 딱 넣잖아요. 숨이 탁 막혀요. 보통 아파트 세탁실 하면 주방 옆에 붙어있죠. 세탁기만 옮겨주면 끝내주는 레이아웃이 나올 텐데 아쉬운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실이나 안방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없거나 구배가 안 나와 못 옮기는 줄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올린 영상을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 한번 보고 오세요. 욕실 파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세탁실 자체를 옮기진 않고 동선만 옮겼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있던 세탁실 입구를 가벽으로 막고 키 큰 장을 짜 넣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수납장, 광파 오븐장, 로봇 청소기 수납 공간까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수납 공간을 스마트하게 정렬했습니다. 그러면 세탁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현관 옆에 있는 방을 드레스룸으로 기획하면서 세탁실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했어요. 20평대에는 현관, 주방, 세탁실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지만 30평대로 넓혀 가시려는 분들은 이번 현장처럼 주방과 세탁실을 가벽 하나로 분리하는 레이아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비 집이 주방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은 액자로 가리거나 가구 뒤로 숨기기 바쁘죠. 20평대는 공간이 좁으니까 그게 최선이다 하고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30평대로 넓혀 와서도 이 20평대에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런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악덕업체의 상술에 걸리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시고 나중에 아차 하면서 후회하는 마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손쉽게 당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사 금액을 올리려고 멀쩡한 벽에 목공으로 벽 전체를 새로 치는 경우입니다. 벽을 친 만큼 공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가구 공정에서 쓰이는 꼼수인데요. 대뜸 분전함 앞에 맞춤 가구를 짜놓자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거면 나중에 이케아나 다이소에서 기성 가구 사서 가리는 거랑 비용 빼고 뭐가 다른가요? 저희 바나나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딱 분전함 길이만큼만 벽을 치는 건데요. 대면형 주방으로 설계하면서 아일랜드를 단차 끝 라인에 맞춰 시공을 하게 되면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해주면서 공간의 격을 올려주는 반전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방 옆에 도어를 일반적인 스윙 도어로 하지 않은 치밀한 디테일이 있는데요. 가령 주방 쪽으로 문을 열면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선에 방해가 되고 방 안쪽으로 연다면 문이 열리는 반경 안에는 가구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섭이 전혀 없는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을 한 거죠. 단 슬라이딩 도어는 여닫이 문에 비해 틈새가 생기기 쉬워 밀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탁실이나 드레스룸 같이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방도 키덜트 부부만을 위한 공용 공간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오면 다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짜잔! 넓어진 집안을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 지나가거나 문을 열어둘 때 우리 가족의 사생활을 화장실 끝까지 적나라하게 다 노출하는 꼴이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저희는 진입부에 가벽을 신설해서 집 내부로 향하는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가벽에는 조슈아 라이트 컬러의 도어로 입체감을 살리면서 중앙은 거울 도어로 구성해 OOTD까지 완벽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신발장으로 디자인해보았습니다. 이번 현장은 1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특히나 중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깥 시선을 확실하게 차단해줄 기능성 중문이 필수였는데요. 그렇다고 인스타에 자주 보이던 고급스러운 패브릭 접합 유리를 넣어볼까 하면서 견적을 보면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이럴 때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저희만의 가성비 꿀조합 딱 알려드릴게요. 샤틴 유리를 넣은 화이트 골드 프레임의 중문 조합인데요. 외부 시선은 패브릭 접합 유리처럼 확실하게 차단하면서도 현관의 조슈아 라이트 색상과 잘 맞물려 젠한 느낌을 은은하게 풍기도록 연출하는 바나나만의 치트키입니다. 중문 한켠 자투리 공간에는 코너 우산장으로 공간의 밀도를 올려드렸는데요. 도어를 상판보다 살짝 높게 제작해 당기기만 하면 열리게 하고 벽면에 마그네틱 레일을 세로로 설치해 동그란 구 형태의 벽등을 넣어 현관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신발장 뒤편인 집안 내부는 어떨까요? 내부는 각이 진 딱
딱딱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코너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라운드 처리해 중문이 끝까지 열릴 수 있는 반경을 확보하면서 시각적인 유연성을 동시에 잡은 설계입니다. 여기에 벽면은 갤러리처럼 쓰일 수 있도록 액자 레일과 다운라이트 메리까지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거실 확장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죠. 하지만 30평대 구조라면 공간을 넓히는 만큼 숨은 한계를 역이용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발코니를 확장한 거실에 날개벽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터닝도어를 달아서 실외기실을 남기거나 날개벽 길이만큼 수납장을 짜거나 철거가 가능하다면 몽땅 털어버리는 경우죠. 이럴 때 날개벽을 역으로 활용해 수납과 발코니를 동시에 잡는 레이아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날개벽 위치만큼 거실 쪽으로 공간을 당겨줍니다. 거실로 당겨온 공간이니 발코니와 단차만큼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해 발코니 입구 쪽 폭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날개벽 옆으로 맞춤 가구도 하나 짜서 넣었는데요. 평소 게임을 즐기시는 키덜트 부부의 성향을 100% 고려해서 안쪽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를 깔끔하게 수납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콘센트 증설은 물론이고 하부에는 우퍼 스피커가 들어갈 예정이라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에 맞춰 오픈형으로 제작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공업체가 행위허가 신고를 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간혹 안 걸리면 된다?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확장하는 범위인데요. 보통은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이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남기면 좋은 벽도 존재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거실에 날개벽이 그려있듯이 이번에는 안방을 예시로 들어서 저희가 이 날개벽을 남기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터닝도어를 시각적으로 숨기기 위함인데 무작정 철거해버리면 터닝도어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애초에 도면 단계에서부터 날개벽을 살리는 게 훨씬 돈을 아끼는 길인 거죠. 둘째는 앞으로 생애 주기까지 고려한 선행 설계입니다. 당장은 부부 침대 하나, 아이 침대 하나 이렇게 놓고 쓰시겠지만 아이가 커서 독립된 방을 내어주고 나면 안방은 일반적인 형태로 돌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 날개벽을 기준으로 붙박이장을 짜놓을 것을 미리 계산한 것인데요. 이렇게 날개벽이 딱 받쳐주면 나중에 가구를 넣을 때 측면에 불필요한 마감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구축 아파트 기준으로 30평대부터는 안방 욕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실이 두 개가 되니까 욕조를 넣을까 파티션을 세울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큰 메리트인데요. 아이가 있으시다면 거실은 욕조를 넣고 안방은 파티션만 세우거나 거실 안방 둘 다 샤워부스로 구성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는 집이거나 50평대 이상 공간에 제약이 없어 개인 사우나 시설을 꿈꾸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곳 전부 욕조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쓰지도 않는 욕조가 차지하는 면적이 욕실의 3분의 1이나 되니까 차라리 뜯어내고 욕실을 더 넓고 쾌적하게 쓰자는 실용주의적 선택이 요즘 트렌드가 된 것이죠. 이어서 거실 욕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시공하는 시그니처 레이아웃인데요. 1200에 600각 대형 타일로 시공해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매지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튀지 않는 무광수전들로 세팅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부에 콘센트를 넣은 슬라이딩 조명 수납장 설치와 젠다이를 시공했습니다. 수납장 내부에 콘센트를 넣으면 타일 위로 투박한 방우형 콘센트를 달지 않아도 돼서 디자인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납장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젠다이를 시공하시는 이유가 칫솔이나 치약을 두기 위함이잖아요. 수납장과 젠다이 사이 간격을 최소 250mm 정도로 잡아야 물건을 들었다 놔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간혹 간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칫솔, 치약을 눕혀놓고 쓰셨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인테리어 준비 중이시라면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인테리어의 본질이란 고객 개개인이 느끼는 니즈에 맞춰 편안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이잖아요. 이 집은 화려한 마감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스며드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더 자세한 시공 팁이나 또 다른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바나나 한실장이었습니다.